자, 이번엔 전자공시 속에 답이 있다. 네, 이 주제로 100점 무패 가겠습니다.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선한 코너. 네. 자, 첫 번째 기업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무슨 공시가 나왔던가요? 네, 일단 앵커님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 좋아합니다.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꾸 그 화장실에 앉아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네. 나쁜 버릇이죠. 네, 하게 되더라고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열혈광호라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많이 아는데 중국 향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M게임이라는 회사를 M게임. 네, 저희 한발에서도 한번 다뤘던 기업인 것 같아요. 아침에 다루셨어요? 네네네. 이 게임 딥하게는 못해요, 우리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네, 이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숫자가 잘 나왔군요. 그렇죠. 22년 매출액이 734억에 영업이익이 300억을 기록했는데 21년에 영업이익이 184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거죠. 근데 이 회사 재밌는 거 보면 코로나 이후에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네. 2019년에 72억에서 20년 106억, 그다음에 21년 184억, 22년 300억 이렇게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이 열혈광호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지금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네. 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네. 이제 이 회사를 투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국내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임은 리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니지가 굉장히 오래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은 더 좋았단 말이에요. 신작 게임들이 나오면서 저는 그 이제 가장 큰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게임을 즐기던 코찔찔이가 네.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드디어 돈을 벌게 됐다. 코찔찔이는 표준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유아틱한 네, 이때 그렇죠. 유년기 시절에서 이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렇죠. 네, 그 향수가 있던 게임을 즐기는데 이제는 마음껏 돈을 쓸 수 있게 된 단계가 된 네.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리니지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요즘 그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붐도 그렇죠. 네, 비슷하게 얘기할 수 비슷하겠죠. 있겠죠. 근데 이제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열혈광호가 중국에서 이제 무역 게임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 2005년부터 서비스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게임이 지금 들어와서 이제 폭발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사실 중국하고 지금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뭐 여러 개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반도체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중국하고 좀 걸림낌 없이 할 수 있는 게 컨텐츠, 게임 이거 아니겠어요? 네. 뭐 물론 판호라고 하는 뭐 늘 일상 들었던 외자 게임에 대한 판매 허가 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그쪽에 유저분들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열혈광호 재밌는데요. 근데 4분기 특히 보면 이제 연간 영업이익 3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4분기에만 영업이익 145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갑자기 레벨업이 영업이익이 됐어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짜리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4분기에 왜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거지? 일회성은 아닐까라고 이제 회사에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일회성이 아니고 물론 4분기는 이제 성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출 레벨이나 영업이익 레벨이 높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분기나 올해 연간으로도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어떤 거냐면 작년 8월에 이 열혈광호 온라인에 대한 재계약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이전의 계약들에 대한 계약금이 한 4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재계약한 금액이 1,8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4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갑자기 계약금 4배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무 빨리 넣으니까 약간 갸우뚱하게 만들 정도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잘 된다는 걸 이 회사와 퍼블리셔도 이미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계약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레비뉴 쉐어라고 해서 RS, 그러니까 수익 배분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그러니까 이 재계약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매출이 최소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증가합니다. 근데 4분기에 점프업한 레벨업된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이 올해 뭐 약간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네. 작년 연간 실적에서는 4분기만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레브뉴 쉐어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좋아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정을 대충 해봤는데 미니멈으로 매출액 한 900억에 영업이익 한 400억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근데 그 이상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신작은 4개가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크진 않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열혈광호가 올해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구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400억이 나오면 PER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5배수. 그렇죠, 네. 5배수. 그래서 뭐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증가하고 또 로열티 기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매출이 늘어나는 게 거의 영업이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어제 물론 13%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그죠? 그게 이제 숫자로 한번 증명이 됐지만 게임주들이 이 사실 요즘 광풍인 챗GPT와 AI 네, 제일 맞닿아 있거든요. 뭐 그렇죠. 아주 맞닿아 있어요. 지금 그 NPC라고 하는 게임 내에서 이제 그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돼? 그 약간 몬스터들 네. 대화도 이제 하고 재밌어요 게임.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 하나 끝났네. 네 종목 오늘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로 끝난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가봐야죠. 두 번째 기업은 뭡니까? 두 번째 기업도 재밌습니다. 이건 좀 큰데. 네, 이거 저 제목을 재벌집 전 회장님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효성중공업이 효성중공업. 네, 조성래 전 회장이 지분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분 매수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수 공시. 매수 장내 공시. 매수입니까? 네, 4억 5천만 원 정도를 매수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해요. 사실 전 회장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을 늘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보면 작년 말에 이제 4개의 계열사를 장내 매수를 해요. 네. 효성 TNC를 이제 작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해서 매수를 하셨고 이게 평단가가 한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한 4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75%가 나셨어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도 9월 말부터 한 10월 중순까지 순매수를 하셨는데 네. 장내 매수 하셨는데 평단가가 한 32만 원, 수익률이 지금 한 33% 됩니다. 그리고 효성화학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수를 하셨고 이게 평단가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5만 9천 원이거든요. 네. 수익률 60%. 그러니까 효성도 1월 초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한 7%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기 회사 주식으로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팔거나 이렇게 뭐 단기 매매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회사가 정확하게 이 정도면 우리 회사는 진짜 싸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효성중공업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 이 효성중공업이 보면은 작년에 주목을 받았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전력기기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사업이 워낙 업황이 좋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 가지 우려가 있었거든요. 뭐죠? 작년 작년 3분기에 그 중공업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이 336억이 나왔는데, 네. 근데 일회성으로 지금 본 비용이 한 29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네. 4분기에는 다시 매출과 이익이 점프했어요. 일회성 비용이 없이도. 그래서 연간으로도 봤을 때 이쪽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건설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보기도 하는데 사실 시행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책임 준공을 하기 때문에 연대 보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사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서 뭐 효성중공업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보다는 효성 ITX를 더 보실 거야 아마. 그룹 내에서 이제 NISI 업체들이 AI하고 엮여가지고 요즘 네. 주목들을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기업으로 빨리 또 가보죠. 그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좋을 거라고 봤는데 사실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네, 의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2 공시가 나왔습니다. 12 때문에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요. 12 발행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12 발행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어요. 왜 그러죠? 네, 그 이유를 좀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원래 300억 조달을 하려고 했는데 인기가 워낙 많아서 330억 발행을 했습니다. 오버부킹 됐구나. 그렇죠, 오버부킹 됐죠. 그리고 조건을 보면 표면 금리가 0%고 그다음에 제로금리. 리픽싱이라고 해서 전환가 조정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고 네. 그리고 330억 중에서 230억이 기존에 있던 전환 사채를 상환한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떠간 것은 다수의 기관. 그렇죠. 이번에 이제 투자한 건 다수 뭔가 기관이. 느낌이 왔나 보네. 그렇죠. 제로 쿠폰 제로에 요즘 같은 뭐 금리 좀 오르는 시기라고 하는데 네. 제로 금리에 떠간 거 보면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회사 상황이 굉장히 좋은가 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330억을 발행했는데 실제로 초과로 이제 그 나오는 물량, 잠재 물량이라고 하죠. 이건 한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이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100억 정도 또 PTF라고 해서 신사업적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우상향은 이제는 이제 명확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네. 종목이 많군요. 다음 기업. 오늘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뭐 SM 뒤에 그럼 밀어버릴까요 코너를?
오늘따라 공식 재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딱 네. 어떤 공식? SM이 SM 이제 공식. 또 얘기 나왔는데 점입 가경이에요, 아주. 아주 전쟁입니다. 네. 일단은 SM이 공시가 아주 많이 나왔는데 SM 경영진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반대를 이제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공시 남발인데 여기. 그다음에 2월 21일에 굉장히 이례적인 공시가 나왔어요. 네. 3년치 실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장기 비전을 제시할 때 보통 매출액은 전망을 하는데 사실 영업이익까지는 안 내거든요. 어떤 의미일까 이게? 급한가? 막 띄우려고? 공개매수 무산시키려는 거죠. 어떻게든 이 SM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사셔가지고 10인만 넘겨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2월 21일에 아까 3년 공시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월 23일에 또 실적 공시를 냅니다. 전망 공시를 내는데 23년의 실적이 21일에 발표된 건 매출 7,100억에 영업이익 2천억 정도였어요. 근데 23년,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공시를 보면 매출액 1조에 영업이익 2,700억을 발표합니다. 이틀 만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대폭 상향한 거예요. 그럴 수 있나? 근데 공시 물론 그게 페널티는 없을 텐데 실적을 달성 못하면은 좀 시장 신뢰가 확 떨어질 텐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좀 의외인데 작년 매출의 영업이익이 93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공시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2배라고 한 건데 어제 공시는 영업이익 3배 난다는 거예요. 좀 심하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현금 배당도 1,200원을 발표하면서 지지난해 200원 대비해서 6배 늘어난 걸 발표했고 그다음에 어제 보면 또 위임장 대결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내이사 선임을 두고 SM 경영진 측과 하이브 측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체 SM이 어떻게 흘러갈까? 굉장히 재밌는 궁금합니다. 근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가타부터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서 마지막 기업 빨리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SBS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제 SM이 얼라인 파트너스의 주주행동주의에서 시작됐잖아요. 행동주의 펀드. 그렇죠. 근데 SBS도 어제 보면 주총 소집 공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안건이 이나무 사회이사를 선임한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추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SBS도 아마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더 해주세요. 최근 SBS가 주가 조정을 받았던 게 VIP 자산운용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장내 매도를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VIP와 온라인 손을 잡고 주주행동주의를 본격화할 거라고 했었는데 VIP가 발을 빼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얼라인 파트너스의 의견이 수렴되는 걸 보고 SBS에서도 뭔가 주주 환원인 관련된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렇게 다시 VIP 자산도 약간 그 가치 투자로 롱텀하게 긴 기간을 하는 특색이 있죠. 최준철 그 대표님 스믹 출신. 굉장히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학생 시절에 제가 아니고 그분이 학생 시절에 제가 좀 봤었어요. 그 서울대 투자종아리 아마 뭐 해가지고. 맞습니다. 잘 알죠. 근데 거기서 지금 공시를 냈나요? 지분 공시를? 지분 공시가 아니고 얼라인 파트너 원래 지분 약간 있었고요. 막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주주행동주의로 요구를 한 사항이죠. 사회이사 선임을 우리 쪽 인사로 해달라.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졌고 SBS의 주총 안건에 이제 사회이사 이나무 연세대 교수를 이제 하기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좀 움직이나요? 움직일까? 평가를 부탁드리기는 어렵지만. SM의 사례를 봤을 때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된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SBS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6개 정도 기업이죠? 5개. 5개나? 하나, 둘, 이 5개 중에 그래도 탑픽이라고 좀 선정할 만한 뭐 기업이 있다면? 좋은 기업은 먼저 말씀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M게임하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과 부가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효성 ITX.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흥미로운 코너고요. 또 금요일마다 수고해 주시는데 이 장호진 팀장이 굉장히 게임 쪽에는 내공이 깊습니다. 여의도 정평이 나 있고 나무가 그러면 장호진 이 얘기도 있죠. 본인은 싫어할 수 있지만 그죠? 잘 들었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